네,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는 날이 있을 수 있죠. 네, 오늘도 이제 그런 날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날에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태까지 관련된 주제로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런 날에 어떤 관점으로 종목을 새로 선정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공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한편으로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 리스크는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현명할지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어니스님과 조금은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제가 단순하게 초보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였다면 오늘은 그래도 종목을 선정하고 공략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나눠보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 많이 녹여서 질문을 해봤으니까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영상 보러 같이 가시겠습니다. 바로 시장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거는 이제 코스피, 아래 거는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뭐 여기서 보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1% 넘은 하락 나와줬죠. 최근 흐름 대비 이 정도 하락은 좀 강하게 나온 편이고요. 이런 하락세가 최근에 코로나 터졌었을 때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온 데는 사망자 발생했죠. 그게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다를 까지는 아직 좀 더 뭐 체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속보 이제 뜨기 전부터 좀 장이 비리비리 하지 않았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막 네, 맞아요. 저도 그 이야기는 하고 싶었어요. 그럼 뭐 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뭐야 이거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요. 둘 다, 그러니까 해석은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의 정도를 그 뉴스가 기름을 뿌린 격이 되겠죠. 근데 그 뉴스 속보가 나오기 전부터 시장은 반응을 했었고, 그거는 과거에 제가 뉴스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게 투자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시간보다 그 관련 이야기를 더 빨리 알게 되는 사람 그룹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먼저 세상과 좀 다른 곳에 있는 그 큰손들, 세력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큰 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속보 기사를 쓰고 있는 그 기자일 수도 있고 가족, 네. 친척, 친구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일반인일지 몰라도 그 사람이 더 빨리 알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거의 한 1.4%, 1.48%뭐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네. 오늘 같은 장 매수 기회였는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같은 시장도 따지고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 시작 초반부터 뉴스랑 상관없이 뉴스적 접근 말고 초반부터 조금씩 조정할 거야를 보여주고 있었죠. 네네. 장 시작할 때 분봉에서 보시면은 시장이 개파락해서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네. 이거는 조금은 저는 일단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유는 많이 갔죠. 최근에. 네, 연속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언니님도 그랬겠지만 오전에 이제 힘이 없고 빠지고 개파락 됐을 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있었겠죠, 다들. 네. 네. 거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거는 차라리 그때 이제 빠지는 애들을 보면서 쇼핑 리스트 그러니까 사야 되는 거를 네. 관찰을 하죠. 저가 할인 품목을 이제 검색을 하셨나요? 그렇죠. 관심 종목 중에서 할 만한 거 애들. 근데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또 오잖아요.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하면은 지금이 과연 그걸 볼 때인가 이런 고민이 일단 1차적으로 들지 않을까요? 들겠죠. 예, 근데 상관없나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의 설명 포인트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저는 떨어지는 거를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저는 투자에서 선택을 할 때 제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높이는 행동을 꾸준하게 해요. 네. 왜냐면 지금도 저희 지긋지긋한 1번, 2번, 3번으로 보게 되면은 아, 이거 한번 정리한다는 게 계속 안 하네요. 다음에 이거 1, 2, 3번 뭔지 제대로 좀 정리해서 영상 한 편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번하고 같은 경우의 수를 취하기 때문에 못할 이유는 없다. 게다가 여기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인하고 있거나 제가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 게 첫 번째는 시장이 필터해 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거의 다 마이너스인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항에서 지지선에서 버티고 있다던가. 네, 플러스로 나 잘랐어 이렇게 특출난 애들이 보여요. 근데 이 특출남이 뭐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들 좀 움직였죠. 코로나 쪽이라서 움직인 거는 뉴스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움직였겠죠. 근데 예전에도 이거 있었죠. 코로나 말고 다른 애. 그때 저희가 현대공업 찾아냈었죠. 네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를 받고 제가 하나 봤던 거는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아 걔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근데 오늘도 버텼어요. 네, 네, 네 그런 애들 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네. 얘기하시죠. 형님. 가시죠. 어제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꼬꾸라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한번 네. 후반에 좀 저렇게 수급도 한번 탁 튀어줬고, 네, 네, 저거 수급 다 빠진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런 애들을 본다는 건가요? 네 뭐 어떻게- 얘도 저는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도 되게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얘 좀 분석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일단 아까 전에 하던 얘기 그럼 빠르게 마무리하고서 바로 네네네. 진행하면요. 대부분이 마이너스인데 이 안에서 나 괜찮아 하고서 플러스를 내주고 있는 요런 애들, 과하지 않은 애들. 근데 코로나 뉴스가 떴는데 코로나랑 관련되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의외로 알짜인 경우 많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앤세일이죠. 할인. 가격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할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진짜 적재적소의 가격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안 좋을 때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 2번 같은 경우는 부연하자면 약간은 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이제 네. 특정 종목을 얘가 네. 아 좋은 것 같은데 좀 가격 좀 더 낮아졌으면 좋겠다, 지지라인 네. 근처까지 좀 오면은 나도 살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것 때문에 후루룩 가서 지지라인쯤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네. 그냥 한번 좀 안심하고 매수해보는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은 전제 조건이 있죠. 관심 종목 정리를 좀 잘해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음.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건 매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예, 볼까요? 관심 그냥? 종목 정리하는 거 저희 예전에 영상 따로 만들었었나? 있죠? 네, 맞아요. 네, 그거 오른쪽에다가 영상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예, 좋죠. 예, 신규 상장주죠. 네네.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5,900원? 아니면은 뭐 한 6,000원? 요 정도에다가 선이 필연적으로 지금 무언가 매물 싸움이 있을 만한 자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일봉에서는. 네네. 정확하게는 얘가 여기를 뚫고 나면은 좀 강한 힘이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네네. 여기 붙어주면서 뚫고 나면은 이 안에서 한 번 더 솟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뚫었냐라고 딱 얘기하기에는 뚫린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네. 근데 뚫을 확률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높아 뚫을 보이죠. 확률은 높아 보여요. 제 눈에도. 이유는 이거 빠져도 안 이상했었던 데서 되게 잘 버텨줬네. 힘도 붙었고. 다만 아직은 얘가 막 적극적으로 싸울 마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해 보이긴 해요. 네네네. 두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이 솟기는 했는데 뒤로 쫙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야 공방전이 있는 건데 그냥 굳이 전투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왜 정찰 때 있잖아요. 싸울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정도. 네, 정찰 때 한번 딱 내보내가지고 한번 탐색 싹 하고서 쭉 온 거예요. 네. 네. 저는 정찰만 이런 시키는. 애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 결과도 안 좋을 때도 많죠. 사실 이게 좀 빨리 들어가는 거니까 이럴 때 들어가면. 네, 굳이 따지게 되면 버디님은 트라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네. 트라이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공존하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또 자리상으로 보면은 지금 아직 고점인지 저점인지 모를 그런 자리에 네, 오늘 이제 사망자가 막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뭐 그런 우중충한 분위기에 네,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뭐 사냐 아니야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과연 이럴 때 어떤 관점으로 다뤄야 될까요? 이런 질문에 가깝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 하방 압력
탄성이 붙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약속한 것처럼 여기서 딱 모여 있어요. 네네. 그렇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시장 영향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다. 덜 받는 이유가 자체 호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종목 특징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근데 시장 압력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여기서 이대로 꺾이게 되면은 여기서처럼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아니에요? 이 옵션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외로 가는 거잖아요. 시장 영향 안 받으니까. 그렇죠. 덜 받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 영향이 네. 안 받아서 좋지만 어쨌든 시장은 안 좋기 때문에 또 갑자기 어떤 식으로 안 좋게 받을지 몰라 뭐 이렇게 또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니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좀 전혀 정반대의 해석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냐 저렇게 해석하냐 둘 다 해석 가능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교통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방금 생각하신 두 가지 포인트는 원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둘 다 맞는 원론인데 네. 해석 방법에서는 한 가지를 그러니까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한쪽으로 좀 기준을 세워 이거에 가깝네요. 네,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좀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 꺼낸 거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네, 너가 시장의 흐름을 정말 중요시하는 그런 기준을 세울래? 그러면은 이런 거 보수적으로 그냥 봐. 이거에 가깝겠죠. 근데 네, 시장의 흐름에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제 언니님의 말에 좀 더 기준을 세워볼 수 있겠죠. 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모든 종목은 시장 흐름에 어느 정도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예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시장에 되게 기준을 점을 높게 두겠죠. 그런 사람 같은 네, 경우는. 맞아요. 그 교통정리부터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목은 시장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 대부분 맞지만 예외 종목들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예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 얘기는 네. 이게 뭐 되게 새로울 건 없는 얘기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교통 정리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게 네. 이제 기준점이 속에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이 기준 네. 저 기준 이 기준 저 기준 막 다 적용시켜 보다 보면 이제 저희가 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길을 잃고 미로에 빠지게 되는 건데 네. 그거 먼저 좀 정리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좀 놀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좋은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이 기준점 못 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걸 못 세우니까 서로 상반된 원론이 두 개가 튀어나와서 얘는 이런 말을 하고 얘는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맞는 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악플에 이런 게 있잖아요. 네가 하는 얘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네. 네가 귀에 걸래, 코에 걸래 정해 이거 같으네. 맞아요. 네. 제 이야기가 이건 귀걸입니다, 이건 코걸입니다가 아니라 어차피 이런 고리만 있을 거고 이거 귀에 거실 거예요, 코에 거실 거세요, 거는 사람이 정해보세요 이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뭘 이거를. 모르고 하는 말이구나. 네, 그 악플도 아니구나 그거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시장에 대한 원론 이해 경험치 뭐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도 있고.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말을 하다가 길을 잃은 느낌인데 이제 뭐 더 이거 분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이거 한번 분석하고 있었죠. 네.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게 되면 저도 이 종목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업로드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돼서 할 수 있고 아마 버디님도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제 기준에서는 좋아 보여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이게 수급 유발의 시발점 신호탄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급이 들어온 게 빠져나가긴 했어요. 그렇죠. 느낌적으로는. 네. 근데 어차피 이거 들어온 거 자체가 빠져나가려고 들어온 느낌이 훨씬 더 강하고요. 그냥 한번 그래서 찔러보는 느낌. 네, 그래서 정찰대 같은 거고요. 찌르고 나서 만약에 전투나 매물 싸움이 붙었으면은 활발하게 붙으면서 얘가 밀려야 되거든요. 오늘 밀리기 되게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시장에 숨겨서 밀어버려도 되게 좋은 시장이었는데 그리고 이게 딱- 어쨌든 며칠 동안 좀 슈팅을 한 상태라서
네. 팔아치워야지라고 세력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다 던져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안 그랬고. 네. 맞아요. 근데 지켜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근데 아까 일봉에서 찾은 게 이쪽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5,900원 뭐 이쪽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저희가.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 교육하고 코칭하고 할 때 이런 비유 많이 썼었는데 오늘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삼국지에서 그냥 낙양성이에요. 조존의 적진이죠. 적의 성이에요. 아, 우리 유비인가요, 우리는? 네, 우리는 유비입니다. 저는 유비를 좋아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조정을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네. 전화 통일을 했으니. 일단 저희는 유비입니다. 네네. 관우 장비 이런 애들이 낙양성 바로 앞에다가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낙양성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낙양성에 있는 저항 군사들은 여기 진 치고 있는 애들 꼴배기 싫겠죠. 그래서 활도 쏘고 뭐 해서 얘네들을 뒤로 이거 너무 신선한 설명인데? 네. 진을 뒤로 게임과 주식을 만났는데. 네, 미룰 거 아니에요. 네. 유비 땅은 유비의 성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한참 멀리 올라가서 여기서 진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데 그냥 쳤다가 여기서 잠시 휴전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계속 아예 대놓고서 진치고 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페이크 아니면은 압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낙양성 이미 다 털렸을 수도 있다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올리지만 않고 있지 막 이런데 몇 번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털렸을 수도 있다. 그냥 네. 포위해놓고서 네가 아예 백기를 드는 거를 기다리는 상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그러니까 가능성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런 데다가는 저도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여기 이 상태에서요. 이게 네. 어님이 뭐 스타일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런 이 자리 그리고 뭐 수급 이런 거 말고 좀 네. 보조적인 그런 판단을 해본다면은 뭐 네. 예를 들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네. 뭐 그리고 거래원의 출처라던가 막 이런 것들을 막 좀 복잡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사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요 관점에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외인과 뭐 거래 수급원 분석 이 부분도 원론적으로 있는 얘기지만 네. 여기다가 그거를 갖다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 갖다 붙여서 뭐라고 해석할 건데 해서 어차피 주관적으로 해석할 테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기준을 좀 뭔가 세우고 봐라 이 얘기에 가깝네요. 네. 넌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많을라 그래. 차라리 그거는 뭐 네. 보지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네, 이 형태의 매매에서는 지금 외인 기관 거래 동향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저도 이거 아까 설명 신선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표적으로 수급 매매 할 때 많이 쓰는 매매이기 때문에. 네네. 네. 낙양성 포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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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크는 이렇게 한 다음에 절대 안 뚫어요. 이게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뭐 차트나 매매 많이 해본 경험치 높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뚫지 못하면 보통은 조금 흘러내리면서 약간의 후퇴를 하거든요. 이걸 조정이라고 하죠. 네. 여기 저항대 바로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길게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좋은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지잖아요. 네. 며칠 동안? 그럼 안 좋아요. 그때는 페이크일 확률도 높아져요.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한다면 네. 이렇게 그어 놓고요. 네. 뭐 여기서 대충 들어가서 한번 트라이 해보고 여기서 그냥 잘라내야지. 그래서 이제 기대 수익과 그 손실을 좀 적당히 이렇게 맞춰놓고 해야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미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또 왜 의미가 없는 걸까요? 여기 5,700원은 얼마든지 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조금 내려서 한 요 정도로 잡으면? 네, 요 정도로 잡으면? 5,100원. 여기는 또 안 건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손절 라인은 저기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정하는 거지. 네. 이런 공략은 건강한가요? 위험한가요? 의미 없나요? 의미 있나요?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5,600원에서 손절을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니스트가 이렇게 하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어니스트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기를 진짜 얼마든지 건들 수 있다라고 저는 여기 들어갈 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적으로 여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안 건드린 거는 그건 안 건드린 거고, 네. 그건 그냥 뭐 안 건드려져서 그런 거지. 얼마든지 건들고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네. 이 수급 흐름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의미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 네. 공략을 했는데 우르륵 떨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제 이 문제네. 그러면 이제 네. 저희가 사실 되게 많이 한 얘기지만 네. 여기서 다 얘기하기 힘들면은 저희 무슨 영상 보면 좋을까요? 그동안 조금씩 다 나뉘어져서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손절 일단은 관련된 영상. 손절하냐 존버하냐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그게 좀 직접적인 주제니까 그거 보시고 뭐 네. 그거로, 제 생각에 그거로 다 답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영상들 실전 매매했던 것들 다 보시고 그러면은 그 각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네. 했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딱 여기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손절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네. 손절 저 어디서 할까요? 계속 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베팅을 해서 이제 뭐 물량을 모아간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 버디님이 한번 정리해 주세요.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도 시작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다고 해서 여기서 전량 손절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손절을 안 할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여기를 건드려주고 나서 그 다음 이후 파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약간은 거의 필연적이라고 보나요, 원희님은? 거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런 데선 또 매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런 파동이 안 나왔다, 네.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쪽에서 반드시, 그러니까 아까 말했었던 여기가 낙양성이면은 유비의 성이 있잖아요. 낙양성 옆에가 뭐 예를 들어서 양양성이라고 해볼게요. 네네. 양양성이 유비의 성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이제 걸림 브레이크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이 파동에서 이제 비중을 빼내는 무언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저는 손절을 정해놓고 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서 나눠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가격이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파동이 있는 데서 하니까. 손절을 완전히 다 덜어내고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여기까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훅 걸어가지고 또 중간에서 이익 보고 나오는 그런 전략, 수정, 그쵸. 뭐 이런 것까지도 보는 걸 말씀하시나요, 혹시 지금? 네, 그거까지. 그 상황에서 네. 다 달라질 테니까 제가 저 종목 흐름을 나와야 좀 더 판단이 쉽지, 지금 뒷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떨어지면 전량 손절 딱 이렇게 정해놓는다는 게 어려운 영역 같아요. 저랑은 스타일이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알겠어요. 언니님이 얘기하신 거 제가 솔직히 더 정리할 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근데 정해 놓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 네. 않나? 만약에 그거를 굳이 정한다면 저는 5,600원보다는 5,500원을 정한다면 굳이 정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격의 가운데 정도로 그 슈팅. 아니요, 가격의 가운데가 5,600원은 그냥 5차로도 충분히 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도 여기 5,500원 이쪽을 지나가게 되면요, 네. 그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저기 전. 이 밑에 양양성으로 넘어간 전투 준비를 네네. 생각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저기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가격의 가운데라고 한 건 언니님이 되게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대충 절반 정도라고 봐서 네, 균형 잡힌 1층과 2층 정도라고 보고, 여기 보면 1층에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 네, 맞아요. 네, 여기서의 이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기 싫어서 그 전에 여기서는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라면은 이쪽을 잡을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잡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커요. 근데 이게 트라이 매매의 함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얘기는
솔직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전량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전투의 그 전쟁터를 옮겨서 네. 전투는 여기서는 좀 실패했지만 전쟁은 이기는 그런 큰 그림을 네. 그리면서 가겠다. 네, 맞아요. 저한테 그죠? 기회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가는 이길 수 있는 이게 또 기다리고 있고, 이쪽으로 안 와도 이쪽으로 가도 그냥 올라가줘도 이쪽에서도 묻고 더블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트라이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도 되게 큰 단점이 있습니다. 다지면 치명적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한 거는 그냥 노멀하게 그냥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텐데, 네. 원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뭐 끊임없이 막 행동을 한다던가, 내 다른 상황하고 뭔가 좀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이 나온다던가 그러면 네. 얼마든지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버디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딱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딱 맞물린 이 5,700원 요것보다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5,600원 이게 낫고요. 근데 5,600원도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끝자락에서 되게 작은 오차잖아요. 그렇죠. 오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든지 건드려질 수 있구나, 그거를 생각해서 정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굳이 나는 꼭 뭔가를 정하겠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차값을 반영하고서 정해주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걸 또 고지고대로 듣게 되면 이 오차값까지 다 적용한 손절 라인은 너무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여기까지 결론이 오면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인가요? 그러니까 어니님은 안 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해서 늦어서 나 저건 좀 이상한데 동의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안 하면 될 문제인가요, 그냥? 조금 더 그냥 실력 고려하지 않고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파동 안에서 손절하는 게 저는 가장 낫다라고 생각해요. 아, 약간 좀 쉬운 답을 주네요. 네네. 네. 차라리 여기서 손절까지도 염두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 벗어나면은 나 대응하기 조금 무서워, 답 안 나올 것 같아, 나 거기까지는 가서 저까지 전투 이어가고 싶진 않아, 이 마음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그 전에 빠지기 전에 파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5,700원을 손절 라인을 잡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파동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럴 그러니까 거면 또 더 모순이잖아요. 높여야죠. 또 이걸 또 더 높여야죠. 더 높여라. 네, 더 높여야죠. 그럴 거면. 아예 그냥 피해를 거의 없애면서 이제 맞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맞아요. 네. 차라리 그게 빠르다는 거죠. 맞을 거면 잽 한 대 맞고 도망가라, 그게 낫다는 거죠. 졌지만 진 것 같지 않게. 네, 여기는 다 애매한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라서 빠를 거면 더 안에, 파동 안에 뛰어들어서 그 파도 안에서 손절까지 끝내버리고, 아니면은 확실하게 미루던가 이렇게 벌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손절값을 정할 때 저는 그럽니다. 물론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요,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게 영상 하나를 보면은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고, 제가 장담하는데 저희 영상을 다 보시면은 네.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게 네.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야 있겠지만, 그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얘네는 진짜 이건 아닌데 나는 이 말에는 정말 동의 못 하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그러니까 자리가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제가 지금 별표 친 자리는 개인이 정하기 쉽고 그냥 자기가 좀 편한 자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 자리가 유리한 자리는 아니다. 쉽게 정할 수 있는 자리인 건 맞지만. 네. 네. 아, 뭐 이 자리가 뭐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네, 손절 라인. 네네네. 아, 여기? 여기 이 별표 안에 여기 5,700원에서 5,500원에 이 정한 별표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손절 라인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정하는 자리란 거 저도 아는데, 네. 쉽게 정할 수 있어서 여기다 정한다는 것도 아는데, 조금 말하자면 그런 거 계속하면은 계좌 손실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갈 수 있지 않나요? 그거예요. 네. 결론은 그거죠. 네. 그걸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군요, 되게. 아니, 듣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계속 손해난다? 근데 그분들 요새 시장 좋거나 그럴 때 수익 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네. 시장이 주는 페이크죠, 그게.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시장 좋을 땐 아무렇게나 해도 수익 나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계속하면은 시장이 항상 좋을 수만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잘못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맞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좀 그렇게 되게 합리적이지는 않죠. 여기서 손절한다, 여기서 손절한다 이렇게 되게 단편적으로 정하고 들어가는 거는 네. 그런 얘기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오늘 그래도 이거 진짜 꽤 깊은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동안에 깔아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은 딱 이걸로 마무리되죠. 이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자기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고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네,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딱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감내하는 범위 사이즈의 전투를 하는 거죠. 종목을 고를 때. 네네. 네. 거기까지도 이제 발전이 돼요. 그렇게 돼야죠. 오늘은 어려운 얘기가 그래도 나름 어떻게 잘 표현이 됐네요. 네, 괜찮았죠. 제가 이거 종목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이러고 가져왔어요. 네, 근데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제가 매매를 해버려서 저도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네. 요거는 이제 오늘 저도 그냥 봤던 거라서 한번 부담 없이 네. 얘기를 꺼내봤고요. 마무리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시는 분들은 저희 댓글창에 저희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면은 저희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해두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